안녕하세요. 조울증과 우울증이 뭐지? 그리고 어떻게 하지에 질문들의 도움을 드리는 조은의 마음약국입니다. 저는 25년차 조울증을 앓고 있는 조우입니다. 네, 저는 조우와 함께 7년차 결혼 생활 중인 조우의 아내입니다. 네, 오늘 조우님 목소리가 좀 잠기셨네요. 네, 제가 좀 늦잠을 자가지고 지금 오전인데 네, 저희가 저랑 보통 어제 치킨 먹고 주무셔서. 네, 저희가 보통 밤에 녹음을 하는데 오늘은 네. 오전에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이렇게 저희가 녹음한 이유가 특별한 게스트분을 초대를 드렸어요. 네, 저희 마음약국 청취자이시면서 조울러이신 케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조울증 25년 차인 케옥입니다. 네, 저희 방송에 흔쾌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원래 이공계 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이제 다시 애니메이션을 공부를 해서 관련 업계에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근데 그 과정에서 조울증 때문에 여러 번 어려움을 겪었고 네. 그러고 나니까 제가 이제 조울증을 스스로도 공부를 해야겠다. 그리고 이 병에 대해서 다른 분들과도 정보를 공유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작게나마 블로그하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네. 과정에서 조울증 관련 영상을 찾다가 조은의 마음약국을 알게 됐는데 이렇게 게스트로 초대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유튜브 채널 이름 좀 알려주세요. 네네. 유튜브 채널은 조튜브 TV입니다. 네, 조튜브 TV라고 치시면 네. 되는 거죠? 네네. 블로그도 운영하고 계시나 봐요. 예, 블로그는 제가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글을 올리고 있어요. 조울증 관련해서. 네. 환우이면서 또 다른 분들을 이제 정보를 공유하시고 섬기기 위해서 되게 여러 가지로 활동하고 계시네요. 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아이디를 아까 조우님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셨는데 캐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네네. 아이디가 좀 독특하신데 특별한 그 뜻이 있으신가요? 그냥 제가 개를 좋아해서 이제 개 좋아하는 오빠라는 말을 줄여서 캐옵이라고 한 게 지금 이제 아이디 별명이 됐습니다. 네. 특별한 뜻은 아니군요. 네, 네. 특별하지 않습니다. 전혀. 네, 오늘의 주제는 조울러의 직장 생활 이야기인데요. 많은 환우분들이 사실 발병 이후에 직장을 다닐 수 있는지 또 갑자기 맞아들인 변화를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울러분들의 경제생활이 사실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케엄님은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예, 저는 학원에서 그 아이들한테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조우님도 사실은 전에 영어학원에서 근무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영어 유치원과 또 초등학생들 네. 가르쳤었습니다. 두 분이 공통점이 많으시네요. 네. 나이도 비슷하신 것 같고. 네, 또 그러네요. 조울증도 25년 차이시고. 네. 의형제라도. 그러면 지금 이제 근무하시는 환경에서 혹시 주변 분들이 본인의 병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일단 직장에서 조울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고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장이 이제 아주 오래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속 깊은 얘기까지 나눌 만한 이제 동료가 이렇게 있는 편은 아니라서 네. 좀 조심스럽다 보니까 얘기는 안 하고 있고요. 그냥 제 병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좀 오래된 지인 정도? 예,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깊은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분들과 조울증과 관련해서는 터놓을 수는 있는데 알게 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까지는 조울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가 굳이 이렇게 말했다가 괜히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네. 있어서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이제 필요하다면 말할 수 있지만 뭐 굳이 길게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간단하게 저 당뇨병이에요. 이렇게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조우님 얘기처럼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아직까지는 있을 수 있어서 뭐 지혜롭게 그거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조우님 같은 경우도 직장 근무를 하셨잖아요. 근데 본인이 조울증이 있는 거를 밝힌 적이 있으신가요? 네, 직장에서 밝힌 적 있어요. 네. 그럼 동료분들이나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던가요? 그 병에 대해서 이해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밝혔을 때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이렇게 직장 생활 잘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보니까 사실은 교사 일이
출근 시간이 다른 직종보다는 좀 늦게 가시고 늦게 끝나시잖아요. 네네. 근데 조울러 분들의 생체 리듬에는 좀 잘 맞지 않나. 아주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부분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케엄님께서는 다른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다른 직종도 근무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어떤 직종에서 근무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공부해서 애니메이션 일을 했다고 했는데요. 네. 이제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대학 전공을 바꿀 정도로까지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일을 네. 시작했는데 막상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맨날 야근해야 되고 이제 그 작업 퀄리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압박감이 끊임없이 있어서 이제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직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년 하다가 못 견디고 이제 조울증 재발하고 뭐 이래서 그만두게 되었었거든요. 네. 굉장히 좋아했지만 이거는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경우였는데, 그러니까 조울증에 있어서 이제 수면 패턴, 네, 맞습니다. 제 수면의 질에 있어서 너무 안 좋은 직업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마감 퀄리티 압박 이런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던 직업이었어서 그래서 그거는 약간 좀 저한테 있어서는 실패 케이스 이런 것 같습니다. 네. 혹시 3D 쪽을 하셨나요? 아니면 일반 보통 애니메이션인가요? 2D도 조금 했는데요. 주로 3D 쪽을 많이 했어요. 뭐 와. 작업이 굉장히 힘드셨을 것 네. 같네요. 보통 영상 이쪽이 굉장히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결과물을 네. 얻기 위해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밤샘 작업이나 야근이나 이런 게 맞는데, 이제 건강하신 분들도 그렇게 생체 리듬이 바뀌면서 야간 작업을 하시면 사실 건강에 좋지 않은데, 조울러 분들은 특히나 이 규칙적인 수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시잖아요.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저한테도 그 네. 어떤 일을 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으세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영상 편집 일을 하고 있는데 외주가 들어왔을 때 일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마감일이 이렇게 촉박하면 저도 좀 그 부분이 부담스러운 게 새벽까지 좀 작업을 하다가 자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확실히 조울증에게는 수면이 규칙적인 수면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다음날 그러면 하루 종일 거의 이제 불편하고, 네. 딱 이렇게 조우님은 그날 컨디션이 안 좋으시면 얼굴 표정이 다르시거든요. 이게 미간을 팍 찌푸리면서 일어나셔가지고 하루 종일 시비를 걸어요. 애들한테도 짜증 많이 네, 부리고. 애들한테 엄청 혼내고 야단치고. 그래서 영상 작업을 저는 사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쪽으로. 그 케엄님은 지금 그러면 혼자 거주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가족분들 같이 계신 상태세요? 저는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형제자매는 어떻게 되세요? 위로 형이 있고요. 밑으로 여동생이 있는데요. 두 사람은 다 각자 나가 살고 있고 저만 집에서 유복하시네요. 붙어 살고 자녀분이 그 형제분 세 분이나 되시고. 지금 들으니까 너무 부러워요. 아직 결혼 안 하시고 애들도 없으시고 또 네. 직장도 있으시고.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네, 네. 근데 그게 또 이제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이 부럽고 없는 사람은 또 있는 사람이 부럽고 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서로 이제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네. 저는 사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가족을 갖고 만들고 이렇게 지켜나갈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은 없지만 네. 할 수 있으면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는 또 조은의 가족, 조은님이 되게 부럽고 그렇습니다. 네. 조우님 사실 방송하시면서 부럽다는 얘기 태어나서 제일 많이 들으셨죠? 맞아요. 결혼하신 게 부럽고 자녀가 있는 게 부럽고. 네. 그죠? 네. 네. 저희 방송 들으시고 저희에게 연락하시는 분들 중에 아들을 둔 어머님들이 계시죠. 조울증 네. 환우를 아들을 둔 어머님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제일 많이 부러워하세요. 우리 아들도 빨리 결혼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예, 근데- 어머님들 마음이 그렇겠죠. 예. 근데 뭐 사실은 조울러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 청년분들도 결혼의 문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이거는 단순히 뭐 질병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제한을 받는다고 보기보다는 요즘 세대가 다들 이제 늦게 많이들 결혼을 하시고 또 늦게도 좋은 짝을 만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많이 계시니까. 네. 어쩌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됐죠. 저희 스트레스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조울러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좀 덜해서 적합하다고 느끼셨던 직업이 있으실까요? 제가 했던 일 중에는 그 탁송 일이라는 게 있는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네, 뭐 차를 운전해서 물품을 운송하시는 거 얘기하시는 예, 건가요? 그러니까 차량 자체를 배달하는 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 렌터카나 네. 정비소에서 나온 차량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네네. 직접 운전을 해서 한 장소에서 이제 다른 장소로 이동을 시켜주는 일이에요. 네. 예, 그런데 이게 운전만 할 줄 알면 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사람들이랑 부딪힐 일이 별로 없어서 이제 스트레스가 비교적 되게 적은 일이었거든요. 네. 예, 재주가 그래서, 많으시네요, 이것저것. 네. 예, 이렇게 조울증을 앓으시면서도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셨다는 거가 참 대단하시네요. 예, 그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물론 이제 망한 적이 더 많았던 것 같고요. 네. 예,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라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이것저것 하고 주변에서 이제 사실 탁송 일도 저는 생각도 못했다가 이제 제 아까 말씀드린 오래된 지인 중에 한 분이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해서 해봤더니 네.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다만 이제 그거는 있어요. 이제 그 가장이라든지 이제 네. 먹여 살릴 식구가 많은 경우에 이제 수입이 좀 있어야 된다 하는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은 좀 아니거든요. 네네. 네, 안정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네네네.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만 빼면은 굉장히 괜찮은 일인 것 같아요. 네. 아, 지금 그러고 강사 일을 하시면서 저도 사실은 천회 때 영어 강사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 수업을 하는 게 에너지 소모가 되게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네네. 40분이고 50분 수업을 하면 거의 주로 제가 말을 해야 되고 한 강의 끝나고 나면 배가 고플 정도로 좀 체력 소진이 많이 되던데 어떠신가요, 케오님은 하시면서? 제가 이제 중등부 수학을 가르치는데요. 네, 아, 어려운 거 예, 하시네요. 일단 저는 이제 사실 그 탁송 일을 하다가 약간 좀 도전 정신을 발휘해서 학원 쪽으로 이제 오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이번에는 좀 제대로 좀 길게 해보자 하고 와서 이제 해보니까 역시나 생각보다 이제 쉽지는 않더라고요. 굉장히 좀 힘이 많이 드네요. 네. 아이들이 이제 순수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아이들하고 얻는 에너지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맨날 맨날 만나면서. 흑석이나요, 중학생? 애들 보면은 아이들 보면은 좋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네, 거는 그 순수하다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아직 그 때묻지 않은 그 어른 되기 전에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네, 보면 너무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학원이라는 이 환경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그 저기잖아요. 클라이언트 네, 그 소비자 고객이죠. 입장에 네. 있으니까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되게 잔인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더 이제 좀 스트레스가 좀 되는 부분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든 이거를 좀 관리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지금 열심히 도전 중입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그 아이들이 가끔 학원에서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애들이 좀 있죠. 다행히 저희 학원은 애들이 다 예쁘고 착해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인가 봐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이제 공부를 하려는 마음을 갖고 오는 친구들이 아, 대부분이더라고요. 하긴 천만다행이죠. 네, 학원 선생님의 마인드가 참 좋으시네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결혼 전에 조우님이 영어 그 아이들 가르치실 때 좀 문제 학생을 많이 케어를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수업에 적응을 잘 못하고 좀 산만한 아이들? 네, 좀 네. 뒤떨어지는 아이들 그리고 일반 반에 넣으면 다른 수업 아이들을 분위기를 방해하는 흐리는, 네. 근데 그 친구들이 사실은 사랑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만 해도 조우님이 유학파셨기 때문에 영어를 좀 대화가 가능하셔서 1대1로 케어하셨던 게 생각이 나네요. 네, 그 아이들 좀 처음에는 좀 힘들긴 했는데 그 아이들을 잘 케어하니까 그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원장님께 칭찬을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깨알 자기 자랑. 네. 그럼 여기서 조울러 직업을 구하는 3가지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빰빰. 첫 번째. 케움님 얘기해 주세요. 제가 말하면 되는 건가요? 네. 예. 첫째, 나의 장점을 살려라. 자신이 잘할 수 있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직종을 구하는 게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건강한 분들이 구하는 좋은 직장의 기준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네. 이제 그 건강한 분들은 어떤 스트레스나 아니면은 이런 일에서 오는 어려움들을 비교적 잘 극복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제 조울증 환우분이신 조울러들에게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직격탄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일 자체가 내가 잘할 수 있고 그 일에서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일이면은 그런 부분을 이제 견디고 이제 잘 버텨나가기가 훨씬 더 좋다는 거. 그리고 일 자체가 이제 자기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네. 점에서 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구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셨는데, 직업이라는 것을 자체가 자아를, 존중감을 높여주는 도구, 통로가 될 수 있잖아요. 물론 그것 때문 많은 일을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질병이 없으신 분들 직장을 구할 때 뭐, 급여가 얼마인지, 근무 시간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보시잖아요. 근데 이제 조울러 분들은 그런 기준의 틀에 맞추지 마시고,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과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나, 내가 만족할 수 있고, 또 인정받을 수 있고 스스로 그것을 통해서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둘째 할까요? 네. 둘째,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라. 일반적으로 조울러 분들은 낮에 시간이 여유로운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직업 교육이라든지 근처 복지관 등에서 하는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낮에 사실은 저는 이제 가정주부니까 낮에 돌아다니는 일이 많잖아요. 근데 낮에 다니다 보면 젊은 분들이 낮에 굉장히 많이 다니세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뭐 9시에서 6시 근무 시간이라고는 하지만 직종이나 여러 환경에 따라서 또 낮 시간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변에 보시면 뭐 가깝게는 각 시마다 있는 정신보건센터도 괜찮고 아니면 뭐 주민센터나 사회복지기관 등을 연계하셔서 거기에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참여해 보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거는 이제 돈을 뭐 많이 벌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기회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고 또 자기가 정말 어떤 일을 했을 때 좋아하는지를 또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는 배식 봉사라든지 아니면 방과후 학교라 그래서 아이들 학교 끝나고 돌아온 저소득층 아이들 돌봐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나라에서도 청년 실업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내일 배움 카드라고 해서 직업교육 같이 그 나라에서 주는 포인트로 공부하는 그런 제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 좀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것까지 잘 아시는지 꼭 복지관에서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복지관 분들이 들으시면 혼납니다. 이렇게 어설프지 않고 뭔가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가까운 곳에 문의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키움님 셋째 네, 말씀해 제가 할까요? 주시겠어요? 예. 셋째, 스트레스와 압박이 적은 일을 찾아라. 많든 적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일은 없겠지만요. 네. 저희 조울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스에 취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일을 하려면은 이 스트레스 부분을 꼭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자체나 아니면은 사람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렸던 애니메이션 네. 업계라든지 네. 이런 일들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일해보기 전에는 이 직종이 스트레스가 많은 직종인지 적은 직종인지 잘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점을 보고서는 이 직종은 스트레스가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앞에서 이제 수면 시간이랑 그 다음에 스트레스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일의 내용이 아무래도 이거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은 대충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네, 야근이 적은. 네네. 야근이나 아니면은 뭐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든지. 네네. 뭐 이런 부분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로부터의 스트레스. 이거는,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쎄 적절한 비유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콜센터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분들 이제 감정 노동이라고 그래서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으신다고 알고 있는데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직종들은 스트레스가 그냥 바닥에 깔고 들어가는
그런 직종들인 그쵸. 것 같아서 네. 예, 이런 쪽은 이제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런 네. 의미에서 말씀드렸어요. 네. 조울러이신 분들이 진짜 직장을 구하실 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직장을 구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세 가지 직장을 구하는 데 있어서의 팁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났는데 앞으로 현재 저희가 일하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미국에서는 좋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 재택근무하는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앞으로 그런 테크놀로지가 기술이 좋아지면서 인터넷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집에서도 좀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종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4차 산업혁명하고 또 뭐죠? 제3의 웨이브 해가지고 요즘은 옛날처럼 한 가지 직종에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직업을 소화하면서 이제 파트타임 같이 옛날식으로 말하면 그런 노년의 때까지 그런 여러 직종을 경험하는 사회가 됐다.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데 사실 100세 시대라고 하면 저희가 앞으로 살 날이 지금까지 산 날보다 훨씬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직장을 꾸준히 오래 다니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시면서 또 제 길을 노려보시는 것도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생각이 좀 바뀌고 있는 게 그 일과 삶과의 그 밸런스를 네, 워라밸. 중요시하는 work and life and balance 맞나요? 네, 워라밸이요. 네. 네. 그 그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조울러 분들에게는 그런 것도 좋은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런 일중심적인 그런 사회가 아니라 일과 삶과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사회에서 살다 보면 그거는 또 스트레스가 적은 그냥 적은 일만 환경이 되는 한다면 거죠. 네, 네. 일만 한다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스트레스에 노출이 많은데 개인의 삶도 존중하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은 스트레스를 좀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좀 조금씩은 조울러들에게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조우님이 약간 잠이 덜 깨신 것 같은데. 네, 오늘 되게 어려운 주제인데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케어님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희 조울러들한테 이제 잘 맞는 직업을 구하는 거는 이제 그 병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일은 이제 생계를 유지하고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자기가 좋아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일을 하는 걸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존감을 높이면은 조울증을 관리하는 기초 체력 같은 것이 된다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 맞는 직업을 한 번에 딱 찾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시행착오는 겪을 좀 각오를 하고 찾아가다 보면은 좋은 직업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직업을 찾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은데 케이옴님께서는 참 그 용기가 있으신 것 같아서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일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도전하시는 분들이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네. 듣는 청취자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직종에 도전해 보셔서 또 좋은 경험도 쌓으시고 자신에게 꼭 맞는 직종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교회 오빠라는 영상으로의 주인공으로 나오신 오은주 집사님의 이야기로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남은 삶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죽을 준비를 하면서 살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암이 저에게 빼앗아간 것도 많지만 준 것도 많아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네요. 조울증이란 질병이 우리에게 어쩌면 많은 것을 빼앗아갔겠지만 또 줄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